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선생님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어디냐면 EBS 수능 특강 143쪽에 배비장전을 배울 겁니다. 유충열전을 먼저 나가야 되는데 유충열전은 나간 반도 있고 못 나간 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반이 다 못 나간 배비장전을 먼저 일단 온라인 클래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43쪽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고전산문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고전산문, 뭐 현대소설도 똑같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여러분 항상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라 바로 뭐죠? 주제, 그 다음 구성, 그 다음에 문체입니다. 문체. 자, 선생님 이거 패드를 지금 세워놓고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주제는 뭐냐?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주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흥부전 한번 볼까요? 흥부전 보시면 주제가 뭐죠, 여러분들? 맞아요. 뭐 형제간의 우애라든지 아니면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부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그 어디에도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 이런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다음 뭐 형제간에 친하게 지내야 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왜 느끼냐? 흥부와 놀부가 뭐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뭐 박씨 물어다 와가지고 뭐 박씨를 캤더니 그래서 도깨비가 나오고 금은보화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은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인데 그냥 말로 하면 될 건데 굳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인물이나 그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성의 3요소가 뭐냐? 이 구성의 3요소 바로 그 유명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제는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인물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체란 무엇이냐? 사실 문체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 문체는 작가만의 어떤 개인적인 개성이거든요. 물론 뭐 간결체, 만연체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간결체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쓰는 건데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거예요. 근데 만연체 뭐냐면은 뭐뭐 했고, 뭐뭐 해서, 뭐뭐 했더니,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이런 식이에요. 약간 굉장히 길거든요. 평상시 우리 보통 쓰는 문장에 비해서 보통 심리주의 소설에서 많이 나오고요. 심리주의 소설이란 마음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유명한 소설로 뭐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있고 그다음 이호철의 뭐더라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죽기 직전에 쓰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쓰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정해서 그런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요. 문체는 사실 그런 작품 말고는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설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구성,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요즘에 수능 문제도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부분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진 부분의 줄거리만 파악하면 사실 문제는 쉽게 풀려요. 이번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문학작품 어려운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비문학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PCR도 어려웠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다 해서 3개 틀렸는데 비문학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문학은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품 해석만 되면 금방금방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하 정도? 근데 여러분이 맨날 문학이 어렵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학 작품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학 작품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 혼자 풀 땐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작품 해석을 해줬더니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험. 그런 경우 한 번씩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작품 해석만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옆에 여러분 하나하나 줄거리를 그리면서 작품을 읽는 거예요. 줄거리 그리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가족들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물들 간의 관계들을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인물이 나왔어요. A 쓰세요. 인물 나올 때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다음 B란 인물이 나왔어요. B라고 쓰세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서 하트 그려주고요. 또 C란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C란 인물과 A란 인물은 서로 갈등 관계래요. 대결한데 그럼 VS 그려주고요. 뭐 D란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D란 인물이 B를 죽였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다음 뭐 F란 인물이 나왔는데 F는 A의 아버지래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기념대로 쓰겠죠. 뭐 A가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아들을 낳았네. 얘는 뭐 L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또 J라는 애가 뭐 짝사랑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옆에 한쪽에 그 인물 관계들 다 그리면서 읽잖아요. 그럼 작품 이해가 잘 된 거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대 소설 사실 이렇게 좀 쉬워요. 왜? 인물이 그렇게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인물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물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고전 소설 같은 게 어때요, 여러분? 이름 인물이 바뀌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름의 인물이 바뀐다기보다는 인물을 호칭하는, 지칭하는 표현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도 이름은 신순섭이지만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국어쌤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순섭쌤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뭐 섭쌤 이렇게 부르고 선생님 친구들은 뭐 순섭아라 부르기도 하고 뭐 신지맨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인물은 한 명인데 나는 하나잖아요. 근데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어때?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고전술의 문제가 뭐냐면 지칭하는 표현이 계속 바뀝니다. 뭐 생원이었다가 진사였다가 뭐 승상이었다가 공이었다가 그였다가 그러면 읽다 보면은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 서로 다른 인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물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인물의 호칭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냐 밑에 A 다시 바뀐 거 써줘요. 또 하나 또 넣는 A2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물의 이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게 관건입니다. 아셨죠? 고전소설 이렇게 하면 다 풀 수 있고요. 이번 여러분 기말고사 시험 때도 고전소설 작품들이 몇 작품 나올 거잖아요. 뭐 많이 나올 텐데 고전소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 작품에 대한 주어진 부분에 대한 줄거리 해석만 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요즘 수능에 어쨌든 이렇게 작품을 분석하는 분석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석이 잘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조금 더 한 가지 고안한 게 뭐냐면 작품론이에요. 작품론. 작품을 좀 많이 공부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작품을 많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여러 작품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어떤 작품이 있으면 줄거리 정도만 익혀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만든 게 방학본 전기수입니다. 여러분들. 방학본 전기수 하면 여러분 한 작품은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작품 할 때 분석하면 그 작품을 해석 못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 우리가 분석하게 한 거고요. 디지털 전기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친구들 걸 왜 보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줄거리를 재밌게 그림으로 요약해놨죠.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시면서 아 이 작품은 이런 줄거리구나 아 이 작품은 이런 줄거리구나 정도만 파악해 넣으시면 시험 볼 때 만약에 내가 줄거리 아는 작품이 나와요. 그럼 주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 나왔다 쳐요. 춘향전 여러분 춘향전 줄거리 다 알잖아요. 딱 나오면 아 이거 암행어사 출두하는 장면이네. 아 이거 이몽룡하고 춘향이가 사랑하는 장면이네. 아 이거 이몽룡이 거짓골로 나타나서 거짓을 속이는 장면이네. 아 이거 춘향이가 그 변사또한테 고문받는 장면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 이어진 내용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줄거리만 알고 있으면 일단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 시험에 나오면 자신감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분석하는 게 그 어떤 작품보다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방학본 전기수, 디지털 전기수 그냥 만들어준 거 아니니까 친구들의 피땀 노력이 합쳐진 거잖아요. 선생님도 그거 편집하려 힘들었잖아요. 그거 좀 수능 때까지 재밌게 좀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 줄거리를 많이 익혀놓으시면 수능날 내가 아는 작품 나오면 정말 쾌재를 부를 거고요.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연습했던 방법대로 줄거리를 파악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작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 뭐냐? 배비장전이에요. 일단 이게 좀 크게 놓을게요. 일단 배비장전 제목 봤더니 배비장전입니다. 배비장전. 이런 고전소설 보시면 끝이 다 보면 뭘로 끝나요? 전으로 끝나죠? 사실 뭐 기록이라는 뜻인데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 그럼 왜 배비장전이냐? 보통 고전소설 보시면 주인공 이름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배비장입니다. 그래서 배비장전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소설 EBS 책에 주어진 부분 좀 다르지만 주어진 부분 일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 한번 살짝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일단 제주도예요. 제주에서 좀 이따 선생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파악할 거예요. 여기에 애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 네, 여러분 기생하시면 마치 그냥 뭐 술집에 일하는 뭐 마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기생에 보면 1패 기생, 2패 기생, 3패 기생이라고 있어요. 3패 기생은 좀 급이 낮은 기생이고요. 황진이 같은 경우는 1패 기생이에요. 1패 기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몸이라는 거 함부로 놀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 정주의식도 있었고 뭐 문예에도 뛰어났고 그다음에 악기 다루는 것도 뛰어났고 그래서 양반들하고 서로 시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생이거든요. 그래서 애랑도 마찬가지로 1패 기생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뭐 1패, 2패 약간 급이 높은 기생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애랑이란 기생은 아주 예뻤대요. 아주 예뻤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예나 이런 게 능했답니다. 근데 제주도를 지키는 뭐 목사, 쉽게 얘기하면 뭐 제주시장 오늘날 따지면 정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람 그 시장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 일하는 뭐 부시장, 뭐 국장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랑을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을 나눴대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나눴대요. 근데 이 애랑이 그 위에 권력자를 농간하는 재주가 좀 있었나 봐요. 아마 이 소설을 보면 그 하층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생 하층민이 그 위에 권력자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 민중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 같긴 한데 이 정비장 사람이랑 굉장히 사랑해서 그런지 정비장이 특히 애랑을 더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애랑이 마지막에 정비장의 뭐 재산을 다 뺐습니다. 재산도 탕진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재산을 다 뺏겨도. 심지어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뭐까지 뺐냐? 이빨까지 뽑아. 이빨. 야, 네 이빨도 내놔 했고 정비장이 심지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이빨까지 다 빼서 애랑한테 바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쓸게 다 빼줬다라는 얘기죠. 재산도 탕진하고 이빨도 탕진하고. 자, 그래서 이 제주도에 새로운 김경이라는 목사가 오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오고 있었겠죠. 김경이란 뭐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김경이라는 새로운 제주 목사 부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 따르는 무리 중에 배비장이라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높은 지인 아니면 중인 조금 이상 될 겁니다. 아마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비장은 일단 서울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 김경을 따라서 제주도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뭐라도 하자면요. 어머니 그리고 내 부인이요. 나는 여자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여자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 일으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옵니다. 근데 김경호와 백위장이 제주도 올 때 배를 타고 왔겠죠. 배를 타고서 이렇게 풍랑을 막 겪으면서 와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 아유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산도 뺏겨 이빨도 뺏겨. 아유 멍청한 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배비장이 굉장히 비웃어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척 그리고 위선을 굉장히 떱니다. 깨끗한 척 자기는 고상한 척 이런 짓을 해요. 근데 그 밑에 일하던 방자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꼴배기 싫었나 봐요. 그래 배비장 이 자식아 네가 진짜 그렇게 깨끗한 놈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방자가 애랑과 서로 한통속이 돼서 이 배비장을 속일 계략을 짭니다. 근데 애랑이 예쁘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배비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애랑이 아마 궁금했을 거야. 근데 굉장히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다 보니까 뭐 애랑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방자가 뭐 이렇게 같이 놀러 갔을 때 애랑을 저 멀리 지금 그 배비장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막 놀게 만들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뻐. 그리고 심지어 애랑이 뭘 줬더라? 뭔가 줬는데 그래서 그게 뭐 미쳐가지고 배비장의 정신이 뭐 홀립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애랑한테 홀린 척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일행한테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는 배가 아파서 좀 똥 좀 싸고 오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애랑한테 슬쩍슬쩍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애랑을 자꾸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랑한테 너무 빠진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방자를 시켜서 뭐하냐 애랑한테 편지를 좀 전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둘의 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기로 했겠죠. 근데 방자와 애랑은 애초에 배비장을 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자가 뭐라고 하냐? 아유 배비장님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개로 분장을 하자. 개로 강아지. 그래서 저녁에 몰래 가자. 애랑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배비장 처음에 의심스럽지만 그래? 알았어 하면서 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요. 개 가죽 옷. 그 다음에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강아지처럼 개구멍을 통해서 애랑의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정말로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애랑을 만나서 굉장히 미래를 나눴겠죠. 자 그러던 찰나에 미래를 둘이 나누고 있었어요. 몰래 미래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래. 그러던 찰나에 자 남편이 급습을 합니다. 남편. 애랑의 남편이겠죠. 근데 사실 애랑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 방자가 남편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EBS 책에 보면 여기서부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비장 깜짝 놀라. 야, 네 남편 오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애랑이 뭐라고 하냐? 우리 남편 되게 무서운 애야.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아. 숨어. 그럼 어디에 숨지 않으니까 어디에 숨으라고 하냐? 자, 얘 굉장히 위선을 떨잖아요. 자루 속에 숨어요. 자루. 그러다가 뭐 방자가 들어와서 막 의심을 하다 보니까 잠깐 오줌을 싸러 가는 사이에 막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루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피나무로 만든 피나무 궤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방자가 남편 측 계속 하면서 이 궤를 뭐 불살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뭐 불살르면 계속 겁을 줘요. 근데 방자 이 안에 방자래요. 이 베비장 안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러던 중 이제 이 피나무 궤를 마치 바다에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지고 가요. 안에서 베비장 죽었다 생각했죠. 그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풍덩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사실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동원에 가져가요. 동원을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관아입니다. 관아. 근데 그 안에서 베비장은 죽었다 생각했죠. 왜? 물에 빠졌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소리를 외쳐요. 그래서 그 뱃사공인 척 했던 그 관아의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 포졸들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그 피나무 궤를 열어줘요. 베비장 받아줘 빨리 빠져나왔겠죠. 그 안에서 빠져나왔겠죠. 근데 빠져나와서 너무 급한 나머지 뭐 머리도 찍고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바다가 아니었던 거야. 어디예요? 동원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위선적이고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고상한 채 했던 베비장이 골탕을 먹는 그런 장면을 담아낸, 그러면서 끝난 거죠. 소설이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EBS 우리 책에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새로운 페이지에 줄거리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줄일게요. 자, 인물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자, 방자놈이 언성을 변하여 고함하고 들어가며, 자, 방자 등장했죠. 자, 방자가 등장했습니다. 방자. 언성 뭐야? 목소리를 변조했다는 얘기예요. 왜? 방자가 베비장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베비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방자인 걸 눈치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변해서 고함하고 들어가며, 불 켜놓고 문 열어라. 야, 불 켜고 문 열어라. 항문볼랑은 내 마음아. 항문볼랑 뭔지 모르지만 뭐 내가 맡겼어. 소리하니 저 여인 놀라는 채 일신을 떨며 황황할제 방자놈 언성 높여. 자, 여인이 나오네요. 우리 스토리 봤을 때 얘는 누구겠어? 애랑이겠죠? 근데 애랑이 뭐 했어 여러분들? 놀라는 채 했다는 얘기는 놀라는 척, 놀라지 않았는데 놀라는 척 했다는 얘기죠. 둘이 한통속이잖아 이미.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놀라는 척하며, 왜? 베비장 속여야 되잖아. 일신 몸을 벌벌 떨며 황황할 때 방자놈이 언성 높여 요기롭고 고이한 년 내 몸 하나 훔쩍하면 문 앞에 신대짝 떠날 날이 없으니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 하느냐. 이 연놈을 한 주먹에 세 골 박살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요기롭고 고이한 년, 욕이겠죠? 내 몸 하나 훔쩍하면 뭐야? 내가 몸을 움직였다면, 하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문 앞에 신 짝이 떠날 일이 없어. 사람이 보통 신발 몇 개 신어요? 여러분? 2개 신죠? 그러니까 네 짝이니까 4개 있다는 게 뭐야? 다른 놈이 왔다 갔다. 야, 너는 내가 집만 떠나 맨날 바람피기 바쁘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 하는, 어떤 놈보다 바람피는 거야? 너도 죽여버리고 뭐야? 바람피는 그 남자놈도 죽여버리겠다. 한 주먹에 쇄골 박살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장담하고 들어오니 베비장 홍겁하여 혼란스럽고 겁이 먹어서 황황하나 외문집이라 도망할 수 바이 없어. 바이는 여러분 전혀란 뜻이에요. 옛날에. 자, 도망가고 싶은데 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알몸으로 옷을 다 벗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알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자더러 이런 말이, 자, 여인이 또 여자로 바뀌네요. 아이고, 이거 입펜으로 나오네요. 여자더러 이런 말이, 여자 이런 말이 뭐라고 하냐? 여자들 이런 말이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었다. 서술자가 비웃고 있죠. 뭐야 이 허위여시.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어려운 말을 하더라. 야장과반에 내호계문하니 호령자는 수야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밤야자입니다 여러분. 장은 여러분 뭐 장수장 혹은 길장, 길장이죠. 뭐 장차장인데, 관은 진할까 반은 반이라는 얘기 한번 뭐야? 밤이 깊었는데, 밤이 좀 지났는데, 내호계문 올레자 부르로자 10개자 문문이에요. 뭐야?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호령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호령자는 누구예요? 호랑이처럼 명령하는 사람, 놈자자입니다. 호랑이처럼 명령하는 사람 수야. 누구 숫자예요? 누구야? 한번 뭐야? 야, 이 밤 늦은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무섭게 호령하는 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자한테 야, 누구야 하면 되는데 뭐야? 아하, 이 급한 상황에서도 야장과반 내호계문하니 호령자 수야오. 굉장히 뭐예요? 있는 척 하는 거죠. 아는 척 하는 거고. 그쵸? 저 여인 답하되 오가 출두천이요. 자, 여인 답합니다. 뭐라고? 오가 출두천이요.
오는 뭐냐 여러분들 나오자고요. 가는 직갑니다. 우리 집에 출두천 이게 뭐냐 여러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약간 농담인데요. 하늘 천자가 있어요. 근데 출은 나올 출이거든. 두는 머리도 머리가 좀 나왔다 뭐야? 이렇게 뿅 나왔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지압이 붙잡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요. 약간 농담이죠. 오가 출두천 내 남편이요. 그게 본부 당군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지금 방자했고 배비장이 나왔었나? 안 나왔지만 여기 배비장 써놓을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배비장 쓸게요. 얘가 난군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남편 그쵸? 남편이요? 물어보죠 그쵸? 성품이 어떠한고? 성정은 제일 악남으로 미련하기는 도척이요. 비유하겠네요. 성정 마음은 어때? 악한 남자로서 미련하기는 도척과 같고 도둑놈과 같고 한마디로 도둑처럼 뭐 앞뒤 물불 안 가린다는 얘기죠. 기우는 항우 같고 항우는 뭐냐 여러분들 중국 옛날 진나라 말기에 유방하고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나라 왕인데 힘이 굉장히 셌던 장사입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설명했던 고전소설에 보시면 용사가 많다 그랬잖아. 옛날 이야기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 왜 옛날 일 모르니까. 우리 가끔 일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뭐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지 않아? 우리 작년에 방금본전설 했었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 뭐 공자, 맹자, 옛날 뭐 진나라, 초나라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우리 그때 유명했던 백이숙제 있죠?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그 상황 떠올렸단 말이야. 항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기우는 항우 같고 술을 즐기고 새 안 발라 샘이 발라서 제 마음에 화를 내면 뭐예요? 백주발검. 자 백주 대낮에도 발검 칼을 막 꺼낸다니 한마디로 뭐 물불 안 가낸다는 얘기죠. 칼 쓰기를 홍문현 벙쾌 방배 쓰듯. 자 칼 쓰는 걸 굉장히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홍문현은 뭐냐? 옛날 그 진나라 초나라에도 마찬가지요. 그 유방하고 항우가 서로 홍문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둘이 갈등관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우였나? 아마 항우일 거예요. 항우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부하 벙케라는 무술 뛰어난 사람이 방패도 잘 쏘고 칼도 잘 썼대요. 얘가 구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산 조자룡 창창 쓰듯. 상상 조자룡 한마디로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조자룡도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죠. 유비의 부하죠. 근데 이 조자룡 같은 경우에는 그 장판파 그래서 백만대군이 있는 조조군을 뚫고 그 유비 아들의 아두를 구하러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잘 싸운다는 얘기죠. 공중용검 휙 찌르면 맹호라도 쇠고라고. 공중으로 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 어떻다? 맹호. 아주 무서운 호랑이라도 쇠골 뼈를 다 박살내고 철벽이라도 뚫어지니 철벽도 다 뚫어버리니 그대가 옛날 장비 복반 때는 범강 장달이라도 살아보기는 틀렸으니 불쌍한 그대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되니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안이 살려줄까. 자 옛날 장비 복반 때는 범강 장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장비는 알죠. 유비 아우죠. 근데 유비 아우에 보면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잖아. 근데 관우가 그 오나라 때문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오나라를 정벌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장비한테 어떤 부분을 맡긴단 말이야. 근데 맡기는데 그때 제갈량이 말립니다. 장비는 뭐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유비가 그래서 살짝 머뭇거렸더니 장비가 뭐라고 하냐? 나 그렇게 실수 안 합니다. 우리 형 복수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유비가 뭔가 맡기거든요. 근데 장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술만 먹으면 성격이 변해요. 술 먹고 막 횡포를 계속 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범강이랑 장달 얘들 오나라에서 항복했던 애들이거든요. 위나라였나? 항복해왔던 애들이 얘를 막 때려요. 그래서 범강 장달이 장비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오나라로 가자. 근데 오나라 가면 우리 받아주겠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장비를 죽여서 목을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장비가 술 먹고 자고 있어요. 심지어 눈도 뜨고 자고 있었어요. 그 목을 베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범강 장달 한마디로 오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죠. 공헌을 세웠는데 한마디 걔네들도 살아보기는 틀렸다. 근데 나중에 유비가 막 쳐들어오니까 결국 범강장달 목을 잘라서 죽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장비 복판 때는 범강장달 한마디로 큰 공을 세운 범강장달이라도 살아보기는 틀렸어. 한마디로 뭐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너 죽었어. 우리 남편 힘 겁나 세. 그리고 앞뒤 물불 안 가려 무식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겁을 잔뜩 주는 거야. 틀렸으니 불쌍한 그대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되니 불쌍한 그대 목숨 뭐야? 나 때문에 죽게 되니 얘를 그대로 표현했고 또 나라고 표현했고 그쵸? 나로 인해 죽게 되니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안이 살려줄까? 내가 만약에 죽고 당신을 살리려면 안이 살려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비장 애걸함의 이름 말이 배비장 애걸복걸하면서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 옛날 진국녀는 형가의 큰 주먹에 솜에 잡혀 죽을 진왕 탕금하여 살렸으니 낭자도 의사내어 날 살리게 제발 덕분 날 살리게 무슨 소리냐?
진나라의 황제, 진나라 왕이요. 그 형가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진나라 말고 어떤 나라더라? 그 다른 나라의 유명한 자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객이 뭐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진왕을 죽이러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죽이는데 어쨌든 그 진나라 왕을 죽이려는 형가가 있어. 근데 그거를 진국녀라는 사람이 탕금, 가야금을 타서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깐 비유해보자면 진왕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진왕은 여기서 얘기하자면 얘는 배비장일 거고, 그쵸? 그 다음 형가는 얘를 죽이러 온 거니까 얘는 방자일 거고. 근데 이 진국녀는 누구였어요? 여인이겠죠? 한마디로 뭐야? 야, 진나라 궁녀가 형가로부터 진왕을 살린 것처럼 너가 나를 네 남편으로부터 뭐 해달라?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제발 덕분 날 살리게. 저 계집 흉계 꾸며 큰 자루는 언제 하여 주었던지 저 계집이라 표현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 또 서술자 얘기한 거네요. 근데 저 계집이 흉계를 꾸몄는지 큰 자루는 언제 하여 두었던, 도대체 이 큰 자루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로 아구리를 벌리며, 자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죠. 큰 자루를 준비했어. 이렇게 아구리를 벌려 뭐라고 하냐? 아구리를 벌리며 그리 들어가면 여기나 드시오. 거기는 왜 들어가라오? 그리 들어가면 자연 살토리가 있어 어서 밥 비드시오. 배비장이 절에 간 새학시모이라 뭐야? 어쩔 줄 몰랐다는 얘기죠. 반색 못하고 들어가니 뭐 반박도 못하고 얼굴 못 받고 들어가니 그 계집이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 끝을 모두어 상투에 감하며 배비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머리 이렇게 양반이 이렇게 상투가 있었나봐. 상투에 이렇게 끈을 묶었다는 얘기. 이렇게 끈을 묶어서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두고 불 켜놓으니 저놈이 왈칵 문을 열며 섣분 들어서 사면을 둘러보더니, 자, 이 자루 안에 숨겼대. 그때 얘가 이제 방 안으로 드디어 들어온 거죠. 그때서야. 그러면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저 방구석에 세워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알아보라라고 아무래도 이 자루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년아, 내가 물으면 대답할 것이 반색이 무엇이냐? 주리방망이 맛을 보고 싶어서 너 한번 주리 틀고 맞아볼래? 이런 얘기죠. 검은고에 세 줄 달아 세웠음네. 자, 여인이 변명합니다. 아니, 검은고에 세 줄 달아서 세워놨어요. 별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저놈이 뭉치는 차고 저놈이 뭉치는 차고, 검은고요? 그러면 좀 쳐보세요. 검은고라고 한번 쳐보지 하며 대꼭지로 배부른 통을 탁 치니, 대꼭지가 뭔지 뭐 대나무 꼭지인 것 같아요. 그걸로 배가 불르 쪽으로 해서 톡 쳤어. 그럼 배비장 안에서 다 듣고 있겠죠. 근데 검은고 넣어놨다 그랬잖아. 그럼 검은고 쳤으니까 뭐 해야 돼? 검은고 소리 내야겠죠. 그 배비장이 질색하여 아프기 측량 없으되, 질색하고 아픈 걸 측량 셀 수가 없어. 너무 아파. 근데 뭐야? 그러면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검은고인 체하고 자루 속에서 왜 둥덩지덩 하면서 지가 마치 검은고처럼 소리 내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뭐 둥닥둥닥 소리 냈던 얘기죠. 이렇게 됐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검은고 소리 장이 웅장하고 좋다. 야, 검은고 소리 좋네. 대연을 쳤으니 소연 한번 쳐보려. 현은 줄이니까 내가 큰 줄 쳤으니까 이제 어디 쳐보겠다. 소연 작은 줄 한번 쳐볼게. 냅다 코를 탁 치면 내보내. 코 쪽을 탁 쳤죠. 둥덩지덩 또 얘기합니다. 그 검은고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네. 괴상하다. 야, 이거 검은고 맞아? 야, 밑에 쳤는데 위에서 소리 나고 위에 쳤는데 위에 소리가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계집 대답하되, 자, 배비장을 위해서 변명해 주는 거죠.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변명해 주는 거죠. 그 검은고 이상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 계집 대답하되, 무식한 말 하지 마. 야, 무식한 말 좀 하지 마. 옛날에 여와시 시절에 생왕 오음 육륜을 내실 적에 궁상각지유를 청탁으로 울리오니 상청음도 화답이 나네. 여러분,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옛날 고전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와시는 누구냐면 여러분 중국의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보키시라고 있는데 그 보키시 여와시거든요. 그 보키시 여와시가 뭐냐면 중국의 시조라고 해야 되나? 전설 속의 시조예요. 그 전설 속의 시조인데 둘이 뭐 남매란 얘기도 있고 둘이 뭐 애인 사이라는 얘기, 부부 관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중국의 시조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와시라는 사람이 악기를 만들었대요. 악기, 생황 이름 악기 이름이었요.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우리 오늘날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8인가요? 8개 음계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오음 5개 음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궁상각치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레미파솔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청탁, 아주 맑은 소리 듣고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 우리 피아노 쳐보면 맑은 소리고 탁한 소리 있잖아.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로 울려오니 상청음 위에서 나는 소리도 화답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어영부 이렇게 변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여와시적에 옛날에 궁상각주 만들었는데 위에 울려도 소리야. 어쨌든 이러니까 대충 속이는 듯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옳게 듣는 듯이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듣는 척하면서 뭐라는 거야? 내 말이 당연하다.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 사정 강상월이요. 이 사정이 여러분들 약간 오탄 것 같더라고요. 서정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그 시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동각 설중매라 이거 시조인데요. 뭐라면은 세상 일은 금삼척 뭐야? 한갓 검은고에 삼척 길이요. 생애 인생은 주일배라. 주는 술주자죠. 술 한 잔이라. 서정 강상월 서쪽에 있는 정사라는 건 우리 그 팔각정 같은 거예요. 정자에 강상월 그 정자에 뭐야? 그 강상월 서쪽 정자 강 위에 달이 떠 있고 강은 강이고 상은 윗상이 월은 달월입니다. 달이 떠 있고 동각이 이게 동쪽에 설중매라. 이 설중매는 여러분들 기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중매 기생이라 한마디로 뭐야? 세상 사는 검은고의 그 삼척 길이밖에 안 되고 인생은 술 한잔이니까 서쪽에 그 달 뜰 때 기생과 함께 술 한잔 하겠다. 즐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즐기겠다. 야 니마 오라 즐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술 한잔 날 권하고 줄 골라라. 야 너 그래? 니 말 맞아. 그럼 나한테 술 한잔 주고 뭐해? 줄 골라라. 야 너 검은고 좀 쳐봐 이런 얘기죠. 오늘 밤에 놀아보자. 우리 한번 오늘 재밌게 놀아보자. 네 소피하고 돌아오마. 소피는 오줌 싼다는 얘기예요. 오줌 싸고 돌아오겠다. 하고 문 밖에 나와서서 기척 없이 귀를 기울이고 뜬다. 방자 오줌 싸러 나가는 척하면서 이미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소리 안 나는 척 나와서 뭐야? 귀를 기울이고 안에 배비장이 어떻게 하도 보고 있는 거죠? 엿듣는다. 배비장 자루 속에 가만한 소리로 하는 말이 여보 걸자가 검은고를 좋아하는 수가 분명 내어볼 듯하니 이런 걸자는 뭐냐면요. 그 상대를 얕잡은 말이 한마디로 지가 또 위에 있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걸자가 검은고를 좋아하는 수니 야 네 남편이 검은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 내어볼 듯 한마디 뭐야? 이 자루 속에 지금 내가 있잖아. 나를 꺼내볼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나 이사 좀 시켜줘. 여기 있으면 걸릴 것 같아. 저 여인 고동보소 윗목에 놓인 피나무개를 열고 또 서수자 얘기하네요. 갑자기 이걸 예상했다라는 듯이 뭐야? 피나무개를 열고 예나 바삐드쇼. 야 그래? 그럼 자루에서 어디로 들어가? 피나무 괴짝으로 들어가. 피나무 만든 괴짝으로 들어가. 배비장 괴를 보고 문자는 놓지 아니하고 쓰던 것이었다. 아우 이 순간에도 뭐야? 문자를 놓지 않고 또 허위이시 그쵸? 잘난 척하는 거죠. 최대괴소환이 하이은신고. 여러분 혹시 그 뭐야 여러분 그 혹시 드라마 추노 봤나 모르네. 추노 거기 보면 관직에 몰라 그 양반들이 막 지들끼리 막 파자놀이 하잖아요. 막 되게 어려운 말 쓰잖아. 하인들 그 노비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괴소환이 하이은신고 채 몸체자입니다. 대 클대자입니다. 몸이 커. 괴그 괴짝이죠. 소 적을소. 야 내 몸은 이렇게 큰데 괴짝은 작아. 하이은신고 어찌 하자입니다. 이 써있자고의 은은 숨은 은자입니다. 씨는 몸신자입니다. 어찌 저기 숨겠는가? 야 내 몸이 이렇게 큰데 저렇게 괴짝이 작아서 어떻게 숨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 저 계집하는 말이 그 괴가 밖으로 보기는 적사오나 속이 널러 은신할 만하니 잠만 말고 바삐 드시오. 야 그 괴가 밖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속엔 넓어.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너 걸리고 싶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실 다 배비장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 배비장 할 일 없이 괴문 열고 두 눈 감고 들어간 여러분 할 일 없이란 말 좀 알아두세요. 우리 유충열제 나왔는데 고전수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할 일 없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게 어쩔 수 없이란 뜻이 어쩔 수 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뭐 했어요? 아유 펜을 두 개 바꿨으니까 힘드네요. 피나무 괴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피나무 괴로 들어갔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괴문 열고 두 눈 감고 이렇게 두 눈을 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굽지도 접지도 못해서 몸을 곱송그리고 생각하니 굽지도 못하고 좁다 그랬잖아 지가 그쵸? 근데 뭐야 이 여인이 야 안 좁아 들어가 했던 거잖아. 굽지도 접지도 못해서 몸을 곱송그리고 생각하니 몸을 이렇게 딱 구부리고 생각하니까 한심하고 서른지고 한심하고 서운하구나. 이놈의 흉계를 누가 이런 흉계를 누가 알겠는가 한탄하는 거죠. 날 같은 호색 남자 괴 중에 고운되기로 누구로 원망하리. 나 같은 색을 좋아하는 남자가 괴 중 이 피나무 괴 같은 속에서 고혼 죽어서 홀령이 되면 누구로 원망하겠는가.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유 이게 다 결국 내 잘못이야. 누구로 원망하겠어. 내가 여자 밝히고 내가 이래갖고 지금 이렇게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배비장이. 저 여인 괴문 닫고 쇠를 채우니 숨으라고 했는데 뭐해?
괴물을 닫고 뭐해? 그 안에 자물쇠를 잠 거예요. 쇠체온이 함정에 든 범이요 우물에 든 고기로다 비유하고 있네. 그렇죠? 함정에 빠진 호랑이요 우물에 빠진 물고기로구나. 답답 괴중 어찌 살리 답답한 괴중에서 어찌 살겠는가. 이렇듯 자탄할제 저놈이 다시 들어오면 하는 말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저놈 방자 다시 들어왔죠? 하는 말이 아무것도 흥황 없다. 아무것도 흥황 없다. 내 아까 눈이 절로 스르르 감기면서 꿈을 꾸니 야 내가 아까 잠깐 꿈 꿨거든. 근데 이거 진짜 꿈 꿨을 수도 있지만 아마 지어내는 말 가지고 놀리려고 백수노인이 나를 불러 이르되 야 내 꿈에 백수노인이 나왔는데 백발머리라는 노인이 나왔는데 나를 불러 이르되 내 집에 검은고와 피나무 괴가 있느냐 하시기로 야 말이 돼? 꿈을 꿨는데 물어봤대요. 야 니네 집에 검은고랑 피나무 괴 있어? 물어봤대요. 내 말이 있노라 있다고 했어. 근데 뭐라고 하냐? 그 노인 가로되 금신이 혈입 괴중하여 무수장난하니. 금신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잘 몰라고 찾아봤더니 그 음양학설에 나오는 연신방위 하나래요. 파괴와 사륙을 위주로 하는 전쟁, 난리, 홍수, 가뭄, 돌림병 등을 맡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어떤 안 좋은 일, 안 좋은 신, 안 좋은 신이 혈입 괴중, 혈 구멍 열자죠. 입은 드립자 괴중 뭐야? 저 구멍 피나무 괴짝 안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무수장난 이런 무가 없을 문자거든요. 수가 그 숫자 수예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 지을 짝자 라는 그 우리 난할 때 난이요. 피난 이런 거 할 때 난. 한마디로 난이 만들어진 걸 셀 수 없다. 한마디로 그 금신이 피나무 괴에 들어가서 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셀 수가 없다. 그 괴가 유증 여가망 있을 유자 고측자 너여자 집가자 망할 망자. 그 괴가 너네 집에 있으면 뭐야? 망하는 것이요. 무중 여가응 없을 무자 없으면 너네 집은 흥한다. 한마디 뭐야? 그 괴짝을 없애라고 했다. 괴짝이 있으면 망하고 없으면 흥한다. 한마디로 배비장을 골리기 위한 거죠. 이라 역력히 현몽하니 역력히 현몽 이거 아주 좋은 길몽이야. 저 괴를 불에 소환이라. 저 괴를 불에 불살라 버리겠다. 집 한 동 갖다 불러와라. 자, 지푸라기 좀 가져서 불러와라 이러면서 EBS 온라인 그 EBS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뭐야 여인이 뭐 변명해서 그 불은 지르지 않았겠죠. 그럼 바다에 갖다 버리자. 그래서 뭐 바다에 가져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스토리 설명했죠 쌤이 이렇게 하면서 배비장은 죽었구나 생각으로 바다에 풍덩 빠뜨린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실제 바다에 던진 건 아니고 사실은 관아에 가져서 던진 거거든요. 근데 배비장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좀 살려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데려간 포졸들이 그 뱃사공인 척하면서 데려갔잖아요. 열어주고 배비장 헐레벌떡 나오죠. 바다인 줄 알고. 근데 나와봤더니 바다가 아니라 그 관아였더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배비장을 이렇게 면박 주는 겁니다. 이제 배비장 이렇게 골탕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고요. 작품은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 푸셔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와 관련하여 윗글의 상황을 이해하는 적재하는 것은 자 보니까 여인의 방 안에 있을 때 자 이때는 배비장이랑 그 여인만 집에 있죠. 배비장이랑 여인만 집에 있죠. 여인 그다음 자루안 이 안에 들어가죠. 자루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방자가 들어오죠. 방자가 추가되죠. 피나무 갯속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나 다에 있을 때 발발한 상황은 배비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죠. 예상했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겠죠. 가에서 나를 거쳐 다로 들어가며 배비장이 느낄 위험이 더 커진다. 그렇죠? 여인의 방 안에 있다가 남편 오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루에 숨죠. 그러다 야 네 남편이 검은 궁수한테 어떻게 피나무 괴로 숨죠. 다시 맞는 것 같고. 가에 있던 배비장이 나로 드러난 것은 여인의 흉계에 빠진 일이었다. 그렇죠? 여인이 마치 자기도 몰랐던 것처럼 놀라는 체하잖아. 사실 알고 있었죠. 흉계에 빠지는 거 맞죠? 가와 달리 나와 다에서는 배비장은 여인의 행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죠. 가에서는 아직 자로 들어가기 전인데 자로 들어가고 피나무 괴에 들어가면 당연히 확인할 수 없겠죠. 가 나와 달리 다에서 배비장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딱히 뭐 모색하고 있진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만 하고 있죠. 그냥 그쵸? 어떻게냐만 하고 있지 사실 뭐 해결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내려가서 2번 문제 봅시다. 형가, 여화씨, 백수노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있는데 형가는 아까 누구를 대신하는 거였지? 이게 방자였죠. 그 진국녀 얘기하면서 진국녀가 진왕으로부터 형가로부터 살렸던 것처럼 너도 나를 뭐해라? 방자로부터 살려라 이런 얘기죠. 네 남편을 살려라 이런 얘기겠죠. 여화씨는 그 검은 거 탁탁 쳤을 때 이상하다 할 때 얘기했던 얘기고 백수노이는 그 방자 꿈에 나왔던 이야기죠. 봅시다. 여화씨와 백수노이는 형가와 달리 현학적 태도를 지닙니다. 뭔 소리야.
그냥 현학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비유한 거지 뭐 이런 얘기 알 수가 없죠. 형가와 여와씨는 백수노인과 달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뭐 백수노인 뭐 목적 달성했나 뭐 그런 거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형가는 방자. 이거 맞네. 여와씨가 여인에 대한 이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비유한 거지. 백수노인에 대응되는 인물은 없다. 이건 딱히 없는 것 같아. 틀렸고 어쨌든. 백수노인은 형가나 여와씨와 달리 지시의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인물이다. 그쵸? 백수노인 뭐였어? 야, 저 피나무게 불 질러야 돼. 그래서 얘기한 거죠. 형가나 여와씨는 뭐예요? 형가나 여와씨는 지시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변명. 그러니까 형가 같은 경우는 야, 형가로부터 살렸던 것처럼 나 좀 살려줘. 그쵸? 그리고 여와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변명에서 드린 거니까 딱히 이거와 달리 지시유 얘만 해당하겠죠. 정답 4번이겠네. 형가는 여인을 설득해서 얘기한 거 맞죠? 진국녀랑 얘기하면서. 여와씨는 방자 설득 맞죠? 백수는 배비장 설득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배비장 뭐라 설득해? 여기서 배비장이 아니라 여인을 설득해서 가져온 거라 봐야겠죠. 정답은 4번이겠네요. 3번 볼까요? 3번. 보기와 관련지어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인물의 희화, 이런 희화는 뭐냐? 우스꽝스럽게 해서 웃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외물의 외양, 겉모습 혹은 성격 또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을 말하는 한마디로 모습을 웃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성격을 좀 웃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처해진 상황을 웃기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배비장전은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해당하겠네, 그렇죠? 이를 위해서 서술자는 대상의 말이나 행동,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고 때로는 왜곡한다. 웃기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MSG 뿌린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인물의 희화를 잘 사용하면 인간 생활의 부존이나 불합리 혹은 허위나 허세와 같은 부정적 양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풍자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진행되는 사건을 재미있게 전달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돼 있네요. 그럼 기억 미음이 이거 패드를 넘겨야 돼서 선생님이 하나를 읽어줄게요. 기억은 뭐냐? 야장과반의 내호개문하니 호령자는 수야오 이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럼? 기억같이 어려운 문자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허위의식 맞죠? 배비장 되게 허위적이잖아. 허위의식 부리고 있잖아. 아니 죽게 생겼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꾸 어려운 말 쓰잖아. 그쵸? 이거 맞고 그 다음 니은은 뭐냐면요. 니은 어딨냐? 낭자도 의사네요 날 살리게 제발 덕분 날 살리게 이건 뭐냐면요. 그 진국녀 형가 진왕 이야기 있잖아. 그 얘기한 다음에 낭자도 뭐야? 형가로부터 진국녀가 진왕을 살렸던 것처럼 너도 나 좀 살려줘. 네가 얘기해 나 좀 살려줘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과 같이 남에게 의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희화해 인물의 특징. 그쵸? 그런 겁쟁이. 겉으로는 되게 뭐 있는 척하지만 겁쟁이 배비장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맞죠? 디귿은 뭐냐? 그 자루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아구리 벌린 다음에 거기는 왜 들어가라고 이 대사입니다. 디귿과 같이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 듯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허설포고. 뭔 소리야? 이해했으면 들어갔겠어 여러분들?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유 멍청한 놈 하면서 희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인물의 허세를 부거. 이거는 사실 허세는 여러 그 아까 기억 같은 부분 이런 데서 나온다 봐야겠죠? 틀렸네. 정답 3번입니다. 리을은 뭐냐? 리을 뭐지? 리을은 둥덩지덩. 딱 그 밑에 딱 배부른 통 쳤더니 둥덩둥덩 한 다음에 소리 위에 잘 나네. 밑에 한번 쳐볼까? 탁 쳤더니 코를 쳤더니 둥덩지덩 그 부분이에요. 리을과 같이 우스꽝소리를 내며 위기를 벗어낸 모습을 통해 작품의 해학성 보다 맞죠? 해학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풍자랑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둘 다 골개미에 들어가요. 풍자는 일반적으로 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돌려서 까는 게 풍자고요. 이 풍이 애초에 돌려서 찌른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뭐로 돌려서 뒤를 쳐. 그쵸? 나보다 힘이 세니까 돌려서 치는 거예요. 우리 봉살탈춤에 나오는 말뚝이처럼. 해악은 뭐냐 약간 그 상대방 인물보다 내가 좀 위에 있다라고 봤을 때 아유 웃긴 놈 아유 바보 같은 이러면서 웃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위가 내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쟤보다 머리가 위에 있다서 어쨌든 그 의식 자체가 뭐 그 직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계급에 상관없이 인식 자체가 내가 쟤보다 위에 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느낌이에요. 해악성은. 그래서 웃음을 부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웃기잖아. 해악성 부여하는 거 맞죠? 미음은 뭐냐? 마지막에 한심하고 서른지고 이놈의 흉계를 누가 알리 날 같은 호생 남자 괴중의 고운대기로 누구를 원망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미음과 같이 탄식만 하는 거 맞죠? 상황 제대로 파악 못해. 지가 지금 속고 있는데 모르죠. 모습을 통해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쵸? 한마디로 지금 배비장을 서술자가 비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물들도 뭐하게 하는 거야? 배비장을 비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겠네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그럼 배비장전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건데요. 사실 배비장전 그렇게 중요한 건 많이 없는데 일단 이거 판소리 개수설이에요. 판소리 개수설. 원래 판소리로 불렸으나 사설만 남은 게 무슨 소리냐? 오늘날 판소리로 전하진 않고 판소리 소설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여러분들.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내용만 남아있다는 얘기는요. 뭐 옹고집전도 그렇고 장기전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악, 작곡, 곡은 없어지고 가사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근데 우리 오늘날 판소리 보면 판소리도 전해지고 이야기도 전해지는 거 뭐가 있냐면 춘향전, 흥부전, 그 다음에 수군가.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은 전이고 춘향가, 그 흥부가, 그다음 수군가, 그다음 적벽가 하나가 뭐더라?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5개가 현재 판소리 노래도 정해지고 판소리 그 가사도 전해지거든요. 근데 뭐 배비장전, 장기전, 옹고집전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한 14개였나? 한 열 몇 개가 총 판소리 작품이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판소리 노래는 전하지 않아요. 그 가가 없어. 뭐뭐 가가 없어요. 한마디로 배비장 가가 있으면 배비장 가는 없어요. 사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풍자 소설이고 배비장을 풍자하죠. 그러니까 뭐 인물의 허위의식, 그 당시 뭐 중인계층 약간 좀 완전 상급 계층 그걸 농락하고 있잖아. 완전 상급은 아니지만 중인과 상인 약간 있는 그 중간 그 관리자 계층 거기를 백성들이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골개소설은 아까 해양미가 느껴서 골개소설이고요. 그다음 발치설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 옛날 고전소설 보면 모티프라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몽신화에 보면 마지막 도망갈 때 어별성교로 해서 물고기랑 자라가 다리 만들어주잖아. 그 다리 만들어 모티프가 있잖아요. 그게 그 견우징계에서 오작교로 만들어지잖아. 이런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 발치서라. 그 이빨을 뽑는 이야기가 여기에 모티프로 들어갔다. 맨 처음에 그 누구죠? 정비장인가? 걔 이빨 뽑는 그 얘기 나와 있죠. 그다음 쌀 뒤주서란 뭐냐면은 쌀 뒤주에 갇히는 이야기. 여기도 보면 배비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설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소설의 근간이 되는데 그럼 뒤주에 갇힌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 모티프를 가져온 게 아니냐, 아이디어를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 골개소설 제가 해학적 풍자는 얘기고요. 풍자 소설, 뭐 골개 소설, 판소리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크게 중요한 건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배비장전 EBS 책에 주어진 부분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줄거리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금요일 현재 원격 수업할 것 같은데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월요일 날 등교 수업하면 보도록 합시다. 혹시라도 뭔가 등교 사항이 바뀌게 되면 선생님이 전체 카톡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